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과, 한국의 의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은요, 삼과를 배웠는데요. 삼과의 주제는 생활 속의 과학이었죠. 삼과, 생활 속의 과학,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 과학 좋아하세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요,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요. 좀 친구들이 생각할 때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활 속의 과학은요,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과학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편리한 생활을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과학이었고요. 재미있는 과학이었습니다. 우리 교재 36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36페이지에 보면 많은 사진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무인 주문기, 그러니까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스마트폰,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 보면 VR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38페이지를 보면요, AI부터 나와 있죠.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한국어로 하면 인공지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시리야, 지니야 이렇게 부르면서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이 인공지능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죠. 자,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있고요. 로봇 청소기 말고도 방금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니야, 시리야 하면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어떤 것을 시킬 수도 있겠죠. 자동차를 보면요, 자동차는 옛날에는 진짜 자동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운전을 해야 했죠. 그런데 요즘은 진짜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차가 저절로 갑니다. 스스로 가요. 자동으로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자율, 주행,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자율 주행 자동차도 생기고 있다. 자, 프린터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프린터는 어떤 문서를 작성하면,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출력해주는, 뽑아주는 장치죠. 그런데요, 이제는 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글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입체로 나오게 되는데, 이 입체를요, 3D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을요, 3D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요. 키오스크라는 것은 무인 주문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무인 주문기를 설치하고 무인 편의점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편의점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점원이 없어요. 알바생이 없어요. 사장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나 혼자 물건을 고르고 나 혼자 계산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요, 무인 편의점이라고 얘기하죠. 요즘은 대형마트에서도 예를 들어서 잡화를 파는,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런 가게에서도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고객님, 손님이 스스로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생활 속의 과학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스마트폰이죠. 여러분들 손 안에 있는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 이것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요, 많은 앱이 깔려 있어요. 앱이 깔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한번 써볼게요. 어플리케이션, 이것을요, 짧게 줄여서 앱이라고 얘기하죠. 스마트폰 앱. 그리고요,
깔다, 깔다라는 말을 보면 원래는 땡땡하다로 설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깔려 있다라고 하면 설치되어 있다. 여러 가지 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즘은 드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읽기 부분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드론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 비행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인 비행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주로 촬영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소방서에서도 불을 끄는 용도로,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어떤 것을 찾아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현실 게임 VR 있습니다. Virtual Real 이라고 해서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VR 체험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생활 속의 과학에 나오는 어휘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아주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문법을 공부했는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뭐는 줄 알다 이런 문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뭐는 줄 알다 이런 문법을 배웠는데, 자, 여기서는요, 잘못 알다,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착각했어요,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시장에 가면 비싸다 생각했어요. 비싼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비싸요? 아니요. 나는 비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싸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물건이 싸요? 저는요, 비싸다고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비싼 줄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외국인이에요? 아니요. 외국인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아니군요. 한국인이군요. 이럴 때 나는 그 사람이 외국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음식이 빨개요. 빨간색이면 맵다, 매울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먹어보니까 맵지 않아요. 그럴 때 나는 이 음식이 매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맵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법은요, 뭐뭐곤 하다였습니다. 뭐뭐곤 하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회 한 번이 어떻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거고요. 반복, 리피트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준 선생님은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요, 영화를 봐요. 그런데 한 번 봐요? 아니요. 자주 봅니다. 주말마다 봅니다.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자주 봅니다. 반복해서 봅니다. 그럴 때 임준 선생님 주말에 뭐 하세요?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다, 영화를 보곤 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임준 선생님은 옛날에 중국에 있었는데요. 중국에 있을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어요. 중국어를 배웠죠. 수업이 끝나면 뭐 해요? 그럴 때 한 번만 한 것 아니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을 넣어서요. 저는 친구들과 놀러 가곤 했어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곤 했어요. 자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뭐곤 하다는요, 자주 한 일, 반복해서 한 일을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한 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들과 밥을 먹곤 해요. 이렇게 현재형으로 나왔잖아요. 현재형인데 선생님 이거를요, 과거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그러면
여기요. 밥을 먹었곤 해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를 만들 때는 여기요. 여기를 이건 그대로 두고 먹곤 했어요. 이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문법이었고요. 다음은 말하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41페이지에 보면 고천 씨와 후연 씨의 대화가 나왔죠. 그런데 로봇 청소기를 보고 저거 로봇 청소기예요? 나는 체중계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체중계인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다음에 듣기 부분을 보면요. 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원과 의사 이야기가 왜 생활 속의 과학에 나왔을까요? 어떤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시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환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더 좋은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읽기 부분에서는요. 44페이지에 있는데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쓰기 부분에서는 우리 익힘책으로 공부했는데 세탁기가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 어떤 옷이냐에 따라서 맞추어서 빨래를 해주니까 옷도 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상하지도 않고 이런 편리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과의 내용, 그러니까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기억이 나도 다시 한번 보시고요. 기억이 안 나도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과 한국의 의뢰 부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의뢰 부분입니다. 한국 당연히 코리아가 되어 있고요. 의뢰는 영어로 뭘까요? 의뢰는 이벤트, 세러머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행사 정도가 되겠죠. 자,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고요. 자라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엔 죽게 되겠죠. 자, 이런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아이가 응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크게 되겠죠. 그리고 세월을 살다가 그다음에 결혼을 하겠죠. 딴 이렇게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죽게 되겠죠.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돼서 아이에서 어른이 됩니다. 자, 어른이 됐을 때 이제 성년이 되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게 되고 딴딴따단 결혼식을 하게 되겠죠. 결혼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죽게 되겠죠. 그때는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걸 치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의례라고 하면은 네 글자로 관, 혼, 상, 제라고, 관혼상제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레자만 붙이면 돼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자, 이런 의례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관례라는 것은 성년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례라는 것은 결혼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례라는 것은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고, 제례라는 것은 제사, 차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차례, 명제를 지내는 차례,
차례를 지내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교재에는요. 48페이지를 보면 결혼식 장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First verse. 그래서 돌잔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는요. 상례죠. 장례식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50페이지를 보면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혼례와 상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좋은 일부터 이야기할게요. 장례식보다는 결혼식이 좋은 일이 되겠죠. 그래서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 같이 살아요. 우리 같이 가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죠. 이렇게 여자가 프로포즈 반지를 반지 어떻게 그리지?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반지를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결혼해요.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진행하게 되겠죠. 자, 결혼식장으로 가보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주례 선생님이 계셔요. 주례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는 남자가, 여기에는 여자가 있죠. 여자가 입는 옷은 좀 다르죠. 이렇게 뭔가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 사람을 남자를 신랑이라고 하고요. 여자를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행진하는 길이 있고요. 여기에는 수많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손님들. 이런 손님들을 뭐라고 그래요? 고객님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고객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기는 축하해 주러 온 거예요. 축하해 주러는 고객이죠. 자, 축하해 주러 온 손님이라고 해서 하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MC가 있어요. 뭔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 MC를요. 사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자요. 사회자라고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려고 기다려요? 이 사람은 나중에 신랑 신부를 위해서 축하하는 노래,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결혼식의 멤버,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사회자가 신랑 신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요. 먼저 신랑을 불러요.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 입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랑이 먼저 이렇게 쭉 걸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신랑이 걸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부 입장, 여자를 부르게 됩니다. 신부 입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부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가냐면 어떤 남자하고 같이 가요. 어떤 남자하고 같이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신부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신부와 같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게 되는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이 신부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빠랑 같이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장을 하고요. 여기까지 갔을 때 이 신랑도요. 여기까지 나와서 이 신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슬픈 장면이고 또 아름다운 장면인데요. 신랑과 신부가 여기에 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여기 오고 신랑에게 이 아버지가 딸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례 선생님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에게 먼저 물어봐요. 평생 동안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남자가 대답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평생 동안 이 남자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요 혼인서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혼인서약을 하고 많은 행사들이 진행된 다음에요. 손님들을 모시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요 피로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혼식이 진행되고요. 자, 이번에는 장례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은 사람이 죽으면 치르는 행사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먼저 여기에 사진을 놓습니다. 사진에는 죽은 사람이 있죠. 이 죽은 사람이 있는 사진을요 영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영정 또는 영정사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영정사진은 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 관 안에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옛날에는 진짜로 죽은 사람이 관 속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냉장 시설에 들어가 있고요. 관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요. 그런데 옛날에는 관 안에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요. 누가 있냐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손님이 이쪽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손님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손님을 기다리는 바로 상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이 상족 또는 유족이라고 하는데 유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손님이 들어오면요. 먼저 여기에 방명록을 쓰고요. 방명록을 쓰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 고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고인에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절을 해요. 절을 2번 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절을 2번 하고요. 절을 2번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절을 2번 하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번에는 이쪽으로 절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1번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죽은 사람에게는 절을 2번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1번만 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이 대접을 하겠죠. 이 사람들이 주로 육개장 여러 가지 음식을 대접하는데요. 거기에서 장례식장에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익힘책을 보도록 합시다.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결혼식에서 축하를 해야 돼요? 장례식에서 축하를 해야 돼요? 당연히 결혼식이겠죠. 결혼 축하해요. 그래서요. 결혼식에서는 축의금을 냅니다. 그러면 장례식에서는 축하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돈을 낼까요? 위로한다는 의미의 돈. 그러니까 이거는 축하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는 위로한다라는 뜻의 돈입니다. 그래서 조의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50페이지를 보면요. 자, 50페이지에는 결혼식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사회자, 하객, 주례, 신랑, 신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다음에 축의금을 내고요. 피로연을 하고 또 패백도
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빈소라는 곳에 조문객이 나왔고요. 고인과 영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가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조의금을 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익힘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힘책은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4페이지 보면요. 하객은 축의금을 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주는 상을 당하다, 조문객은 조의금을 내다, 신랑 신부는 패백을 하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객에게 인사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주례 앞에서 함께 혼인서약을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과 하객들이 다 같이 피로연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어머니들이 식장 앞으로 나가서 촛불을 켭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축가를 부릅니다. 라고 있고요. 다음 35페이지를 보면요. 조문객은 고인의 영정 앞에 꽃을 놓거나 절을 한다. 장례식에 갈 때는 유족에게 줄 조의금을 준비한다. 상주는 까만색이나 하얀색 상복을 입고 조문을 받는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먼저 빈소에 놓인 방명록에 이름을 쓴다. 조문할 때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인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명복이라는 것은 일단 복부터 보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행복한 일, 기쁜 일,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이 명이라는 말을 붙이면요. 죽은 다음의 시간에, 죽은 다음의 세상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서 받는 복, 좋은 것, 이런 것들을요. 명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방금 제가 죽은 사람을 고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말은요. 죽은 사람, 지금 저기 영정사진에 있는 죽은 사람의 죽은 다음의 세상에서의 복을, 행복을 빕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번 써볼게요. 삼가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빌다라고 얘기할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고인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했고요. 명복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의 세상에서의 복, 좋은 일, 행복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래서 복을 빌다, 내가 원합니다,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삼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삼가라는 것은요, 조심스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예의를 다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결혼식장에 가면 어머 축하해, 너무 잘 됐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장례식장에 가면요 뭔가 조심스럽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요 말할 때도 삼가라는 말을 붙여서 조심스럽게 예의를 갖춰서 죽은 사람의 다음 세상에서의 행복을 빕니다 라는 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4번을 보면요. 칠순잔치에서 자녀들은 어머니의 건강과 장수를 바라다 기원하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회사 동료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라는 말을요. 별세하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아주 높은 사람, 정치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는 서거라는 말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별세하셔서
조문을 다녀왔다. 돌잔치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아버지 회가변과 아이 백일잔치를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 이것을 치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어휘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법은요, 더니입니다. 이 더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또는 교육기관에서 배웠을 때는요, 이렇게 배운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다. 네, 맞습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고요. 뭐 특히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들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유예요. 나의 이유가 아니에요. 나의 이유는 at a ton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를 볼게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합격했네요. 이거 뭐예요? 이유를 나타낸 말이죠. 이유를 나타낸 말이니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그래서 아어서와 같이 쓸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맞습니다. 철수 씨가 합격을 했네요. 네, 맞아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해서 합격했네요. 열심히 공부하더니,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급히 나갔어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급히 나갔어요 라는 것은요, 뭐고 나서,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상황의 연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상황,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상황, 다음 상황을 연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철수 씨가 전화를 받고 나서 급히 나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는 시츄에이션, 두 번째는 급히 나가는 시츄에이션을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뜻은요, 뭐고 나서,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유 그리고 변화, 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는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괜찮네요. 낮이 되니까, 점심때가 되니까 괜찮네요. 어때요? 춥다, 안 춥다, 이렇게 바뀌었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더니를 씁니다. 아침에는 춥더니 지금은 따뜻하네요. 그래서 상황이 변화했을 때, 다른 문법으로 쓰면 는데로 바꿀 수 있겠죠. 아침에는 추웠는데 지금은 따뜻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씨가요. 저예요. 임준 씨가 결혼하기 전에는 요리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요리를 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결혼 전에는 요리를 못하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 지금은 잘하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 음식, 매운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생활하니까 잘 먹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한국에 오기 전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더니 지금 한국에서 아주 잘 먹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51페이지입니다. 이링씨, 잠시드 씨에게 친구를 소개해줬어요? 네, 잠시드 씨가 제 친구를 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더니, 여기서 뭐예요? 상황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고 나서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우만 씨는 어디에 갔어요? 잘 모르겠어요. 방금 문자를 확인하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두 번째 뜻이 될 수 있겠죠. 슬기는 갑자기 밥을 많이 먹더니 배탈이 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거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상황 연결을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 배탈이 났어요?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지난주에는 날씨가 무덥더니 이번 주에는 시원해졌다. 어때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더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원해요. 뭐예요? 지난주에는 날씨가 무덥더니 무더웠는데 이번 주에는 시원해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책을 보면요. 애나 씨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네,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어요.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해요. 여기서는요, 뭐 먹고 나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하더니 드디어 결혼하네요. 2년 동안 장거리 연애를 했는데 드디어 결혼을 했네요. 하고 나서 드디어 결혼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후엔 씨를 봅시다. 열심히 돈을 모으더니 좋은 집으로 이사했네요. 이것도요, 상황이 연결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민 씨는 열심히 공부하더니 장학금을 받았네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실하게 근무하더니 동기들보다 먼저 승진하네요. 네,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성실하게 근무하더니 근무해서 근무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더니 올해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네요.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해요.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었을 거를 작년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더니 올해는 한국어를 아주 잘해요. 유창하게 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월크북 익힘책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꼭 써보시고요. 해보시고 바로 다음 문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법은요, 뭐뭐은 나머지, 뭐뭐는 나머지입니다. 자, 여기 예문을 먼저 볼까요? 너무 긴장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 또는 발표를 할 때요, 면접관이 또는 발표를 듣는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과 맞지 않는 엉뚱한,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에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긴장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너무 서둘렀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놓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너무 기뻐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이건요, 다 뭐예요? 아어서를 썼죠. 아어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 이것도 역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나머지로 한번 바꿔봅시다. 뭐라고 해요? 너무 긴장해서 긴장한 나머지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너무 서두르다, 너무 서두른 나머지 핸드폰을 놓고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법이 아니고요. 그냥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에는 잘 다녀왔어요? 네, 제 친구는 너무 슬픈 나머지 울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면접 시험은 잘 보고 왔어요? 아니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라미는 너무 지친 나머지 공부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갈 생각까지 했었다. 자, 여기 면접 시험부터 다시 보면요, 면접 시험은 잘 보고 왔어요? 아니요, 너무 긴장해서, 너무 긴장했기 때문에 그때 긴장한 나머지라고 표현했고요. 라미는 너무 지쳐서, 지쳤기 때문에 지친 나머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물건을 훔치려던 사람은 갑자기 나타난 경찰을 보고 당황했어요. 당황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표현할 때 당황한 나머지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밑에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도전을 안 한대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너무 실패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한 나머지 도전을 안 한다고 하네요. 자, 영화배우 A씨 영화 촬영으로 과로해. 과로라는 것은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병원에 입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촬영으로 과로하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화 촬영으로 과로한 나머지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주민들 태풍 때문에 불안해 밤에 한숨도 못 자. 태풍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고3 학생들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걸려. 뭐예요?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워크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38페이지 2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을 보면 수업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서둘렀어요. 그래서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네요. 서두른 나머지 지갑을 집에 놓고 나왔다. 갑작스러운 결혼 프로포즈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할 말을 잃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퇴근 시간을 앞두고 일에 집중한 나머지 누가 들어오는 줄도 몰랐다. 라고 했고요.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나머지 그 자리에서 라면을 2그릇이나 먹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3번을 계속해서 봅시다. 어제 수업에 왜 안 나왔어요? 주말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몸살이 났어요. 역시 이유를 표현했고요. 어디 아프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축구 경기장에서 가서 응원하느라 소리를 지른 나머지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라완 씨 어제 잘 들어갔어요?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피곤한 나머지 옷도 안 갈아입고 잠이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은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갔어요, 잤어요? 집에 갔어요, 잤어요? 이렇게 바로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집에 가자마자 잤어요. 예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표현으로 연결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옷도 안 갈아입고 집에 가요, 자요. 바로 이어지는 얘기죠. 자, 다음에 오랜만에 고향에 간 거라서 부모님께서 아주 좋아하셨겠어요. 그럼요. 너무 반가워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동네 앞까지 한 걸음에 달려 나오셨어요. 한 걸음에 달려 나오시다. 아주 빨리 달려 나오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안젤라 씨, 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의 의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휘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법 2가지. 하나는 더니 그리고 뭐뭐은 나머지 이 2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고 나서 꼭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한국의 의례 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